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월달은 굉장히 쉽지 않은 달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쉽지 않은 달이 될 예정은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한테 쉽지 않은 달이 될 예정이죠. 그쵸?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한 큰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김문기 씨를 모른다.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회유랑 압박 때문이었다.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요거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늦어야 11월 초 그리고 빠르면은 10월달 말 정도쯤에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도 나오게 되죠. 많은 지금 법조계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100% 유죄일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양형 기준을 얼마나 놓고서 이제 김도겸 부장판사가 판단할 것이냐.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것이겠고요.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봤었을 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백현동 개발이 그냥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이 협박을 해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판사가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요? 보수적으로 또 보고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한 그 개딸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워하는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좀 판단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검찰과 이재명 양측 사이에 또 살벌한 설전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 같은 경우는 7개 사건에 대해 가지고 11개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상태이고요. 재판을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개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4개까지 지금 이제 또 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재명이 피고인 자격으로서 검찰의 신문을 받았었는데 도대체 그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또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했는지 대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피의자 신문으로 이재명이 검찰의 신문을 받을 때 당연히 포인트가 됐던 것은 김문기 씨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됐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이재명이가 입장을 살짝 바꿨습니다. 처음으로 인정을 했죠.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했는데 아무리 이재명이라고 할지라도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사진이 동그라니 있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도 지 얼굴을 못 알아봐가지고 저건 내가 아니었는데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할 만한 미인이지만 일단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진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장소가 잘못됐다 희한한 얘기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쨌거나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이 2015년도 1월달 호주의 골프장에서 김문기 씨 그리고 유동규 씨와 골프를 쳤냐라는 검사 질문에 대해서 팩트인 것 같다라고 드디어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 골프를 쳤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골프 쳐보신 분들 계시죠? 4명에서 이제 가가지고 골프를 치지 않습니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3명에서 골프를 쳤다라는 거예요.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캐디 역할을 하고 그럼 4명에서 그런 식으로 몇 시간 가까이 5시간 6시간 가까이 골프를 치고 그리고 서로 같이 씻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거 기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물론 라운딩 안 가봐서 모르지만 어쨌거나 김문기 씨가 골프를 쳤다. 그러면 김문기 씨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기억이 안 난대요. 말이 됩니까?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건 기억이 나지만 누구랑 골프를 쳤는지가 기억이 안 난대요. 이재명이 무슨 골프 프로 선수라 가지고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을 갔다만 라운딩을 나가고 일주일에만 3-4번을 갔다가 라운딩을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해가지고 누구랑 쳤는지를 모를 수 있다라고 해도 애당초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그리고 경기도 지사였을 때 지금까지는 다 합쳐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호주에 가가지고 외국에서 골프를 친 케이스 아닙니까? 아마 이재명이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할지라도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골프를 치는 경우는 흔치 않았을 겁니다. 흔치 않았죠 실제로. 그렇게 흔치 않은 몇 번 손에 꼽을 수 있는 그 케이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문기 씨 2015년도 1월달에 골프를 쳤다라고 한다면 2015년도 똑같은 해에 이재명과 김문기 씨한테 뭐를 했습니까? 표창장을 줬습니다. 표창장을 갖다가 어떻게 그런데 김문기 씨를 갖다가 모를 수가 있겠냐고요. 골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없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역대급 발언한 게 뭐예요? 하위 직원들과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뭐 하는데요? 골프 치면서. 골프만 그냥 드립다 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골프 프로를 하지. 당연히 골프를 치는 이유 자체가 가면서 얘기하고 5시간 6시간 그럼 침묵 수행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스윙을 하고 계시지. 해가지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랑 쳤는지도 모르고 잡담도 안 한대요. 얘기도 안 한대요. 그건 무슨 들떨어지는 약간 채통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골프를 치냐고. 정신 나가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검사님들, 자기 지금 이제 기소한 검사님들을 2년 가까이 보는데도 이름이 매치되는 분이 잘 없다. 출장을 누가 하고 갔던지 당연히 기억은 안 난다. 이거는 당연지사죠. 지금 무슨 뭐 검찰 조사를 똑바로 받았습니까? 가가지고 묵비권 행사하고 그냥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있을 게 뻔한 뻔짠데 얘기해봤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고 앉아있고. 저도 경찰 조사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저 조사했던 사람 이름이 누군지 어떻게 제가 압니까? 2년 동안이나 봤다라고 하지만 2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재명이가 검사 얼굴을 봤을 횟수가 몇 번이겠냐고요. 이름을 들었을 횟수가 몇 번이겠냐고요. 그거를 지금 거기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또 얼굴을 왜 기억을 못하냐라고 했더니만 눈이 잘 안 보이신데 나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아니 얼굴 그 대문짝만한 얼굴도 제대로 못 본다라고 하나 골프공을 어떻게 봅니까? 골프공이 얼굴에 비해가지고 수십 배는 작은데 골프공을 어떻게 봐가지고 골프를 치고 앉아냐고. 잡담도 안 하고 골프만 쳤다며. 골프공은 얼굴에 비해서 수십 배 작은데 그거는 막 그냥 깔나게 보고 대문짝만하게 그 사람 얼굴은 못 본다? 이거 진짜 막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호주 출장 중에 여러분 그 사진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쭉 둘러싸가지고 나무를 둘레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 그 아마 사진 기억이 나실 텐데 사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딱 제시하면서 이래도 김문기 씨 몰라? 이랬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 사진 담당 공무원이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찍은 사진이 천여 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여 장밖에 안 된다. 직원들은 시장만 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저런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으려고 일부러 쭈뼛쭈뼛 다가온다. 딴 소리 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쭈뼛쭈뼛 다가오는 그 수십 명, 20명 가까이 되는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김문기 씨는 그냥 실무자가 아니죠.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제일 정치적인 어떤 치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습니까? 대장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대장동의 과업 자체를 부풀렸다. 그때는 이제 또 공을 부풀렸다. 공익환수 금액을 부풀렸다. 그것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 그래서 과거에 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던 게 이재명이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다 준비해주고 이재명의 어떤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가지고 밤샘 근무를 했던 사람이 김문기 씨입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한테 표창장까지 줬던 게 이재명 아니에요? 대장동 그거 잘했다고. 나중에 대선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대장동이 또다시 문제가 됐을 때 그때도 캠프 쪽에다가 자료 정리해가지고 줬던 사람이 김문기 씨라는 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십수년 가까이를 갖다가 이재명의 가장 큰 정치적인 치적을 지켜내고 그거를 실행했던 사람이 김문기 씨인데 실무자 중에 실무자가 김문기 씨인데 그 김문기 씨를 갖다가 무슨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쭈뼛쭈뼛 다가오는 사람 수십 명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골프뿐만 아니라 낚시까지도 했죠. 그 낚시에 대해서도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니까 바닷가에 가서 낚싯대 빌려서 낚시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인정을 해야 낚시를 했다라는 거. 그런데 기억이 혼재하다. 사진 보고 기억나는 정도다. 이럴 거면 환자지 그냥 치료를 받아야지. 근데 또 기억은 제대로 혼재한다. 기억은 제대로 못한다라면서 기억은 또 끝나게 잘합니다.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해서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 낚싯대를 빌려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합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근데 어떻게 김문기 씨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못해요? 말이 됩니까? 뭐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해서 가서 막 사진을 찍고 낚시를 했다. 이것까지 기억하는 양반이 낚싯대를 빌려가지고 낚시까지 했다라는 것도 기억하는 양반이 그 옆에 멀쩡히 서 있던 김문기 씨를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제 골프를 쳤다라는 거, 낚시를 했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해서 기억하는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 언제 돌아온 기억인지 불명확하다. 이건 진짜 환자죠. 이거 어떻게 야당 대표라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일. 내가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누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꽤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살지 않았습니까? 누가 저한테 그런 거야. 야, 너 1995년도에 호주에 가가지고 호주에서 너 골프하고 낚시했다며. 그럼 제가 얘기하겠죠. 너 미쳤냐? 나는 호주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한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전에 여러분들한테 당시 호주 가가지고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 골프 쳤잖아요. 당시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이랑 10년 전에 그 호주 가가지고 낚시라도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야, 너 미쳤어? 뭔 헛소리 하는 거야? 10년 전에 내가 그런 거 간 적이 없는데. 명백하게 기억하죠. 사람은 확실하게 한 거와 안 한 거 정도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골프를 쳤다라는 거, 낚시를 했다라는 거, 그런 거 같기도 해. 근데 그 기억조차도 내가 재판을 하면서 검사 측에서 하도 나한테 그거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내가 좀 혼란이 와가지고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인지 진짜로 해서 기억이 나는 것이 헷갈려. 자, 이재명 부부의 법화 사용 의혹, 법화를 이용했다는 의혹이죠. 이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이재명 부부에게 검찰에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면서 날짜를 5개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반응도 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러면 대표 선출을 하는 전당대회 마치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번에는 강제 수사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원래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검찰이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면조사. 그런데 출석해가지고 나와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바로 그번에 검찰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쇼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사를 받으러 부인까지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연출을 하고 하는데 조사받으러 가겠다 해놔놓고 조사는 진술은 거부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서면 조사를 할 테니까 그러면 서면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서 답변을 주면 되는데 그런데 차라리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해놓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이재명에도 서면 조사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도 그동안 나온다 해놓고 나오지 않으니까 출석하지 않으니까 계속 날짜를 소환 통보를 하고 또다시 조율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 보니까 또다시 이재명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도 방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직을 최대한으로 이용해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검찰의 지금 소원 통보를 위해서 날짜도 조율을 했지만 반응이 없고 나올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면 조사 알려지자 이재명은 앞뒤로 이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서면 조사를 거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까지 거부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재명은 범죄 혐의를 다 지금 국민들 알고 있습니다. 배소위원회 월급 3억 원 정도 경기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부인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3억 정도를 손해를 입힌 겁니다. 경기도에. 거기다가 법인카드 가지고 지금 한 4천만 원 되는데 거기 2천만 원은 과일 샌드위치 그리고 2천만 원은 거기 특활비를 사용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혜경의 관용차를 사용한 금액이 한 5천만 원을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은 관용차를 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1호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말에 갔듯이 김정숙도 관용차 렌트를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이재명 부부가 경기도에서 온갖 갑질을 다 하고 국가 세금을 낭비한 유용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재명에게 출석을 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서면 질의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말에 보냈습니다. 서면 질의를. 여기에는 경기도 예산 사용 내용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서를 받았지만 열흘 넘게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채널A가 이거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의 출석 날짜 조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서면 질서를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고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가 검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면 조사 통보를 받은 건 맞지만 거부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출석을 해봐도 본인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변명하려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다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소인은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 전부 다 법인카드는 내가 쓴 거다. 그 사모님이 법인카드 쓴 만큼 돈을 주더라. 현금은 내가 착복했다 이런 식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지금 이재명 부부가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쇼를 하고 있다 하는 거 그게 지금 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 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그걸 빨리빨리 조사하고 소환하고 통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미루고 하다가 벌써 윤석열 정부 임기가 지금 2년이 지나가지고 중마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원석이라는 자가 지금 얼마나 야권 편에 서서 검찰을 지휘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함께 피의자신문인 김혜경은 지난 5일날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혜경의 검찰 서면 조사 제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했는데 그걸 서면 조사 제의를 거부하고 진술을 하게 나가서 출석하겠다. 그래 해놔놓고 진술을 거부한 거. 이게 쇼를 하고 있다. 이재명도 지금 어떤 쇼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쇼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다. 이게 10월 달이면 이재명의 위정교사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핵심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은 이미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거 이재명이 엊그제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한 거 그건 팩트가 맞다. 그런데 그때 김문기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 누구나 들어보더라도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임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사실 실토했다 이거 뭐하지. 위정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무려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파일 4개인데 그걸 판사가 전부 다 들어라. 몇 개만 틀까요?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들어보자. 다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자면 회유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어와서 이건 누가 받아도 유죄다. 유죄는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혜택을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정 때문에 결국은 당선이 됐. 그런데 문제는 위정한 당사자가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려고 해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범이 위정을 한 사람이 내가 위정을 했다기 때문에 여기 위정을 시킨 교사한 사람은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보다 위정교사가 더 많이 처벌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위정교사의 형량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법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정교사 그리고 선거법 이게 제일 큰 일이다. 그렇게 해서 아예 이걸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 워낙 범죄 혐의가 많으니까 뭐 지금 이재명도 본인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사건이 뭐 5번인가 70번인가 27번인가 그 사건 번호 따라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러니 아무리 머리 좋은 이재명이라도 이제 서서히 자기 장기에 걸려들어가지고 넘어지는 것 이렇게 지금 검찰이 이재명에 관해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는 것은 바로 그거 질의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도 이재명 조사하지 않더라도 바로 절차적으로 이재명에게 서면 조사까지 보냈지만 결국은 본인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기소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기소를 하게 되면 판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은 이것도 앞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재판이 4개가 아니라 5개로 늘어난다. 앞으로 그 밖에도 정자동의 호텔 그리고 후원금 쪼개기 그리고 배소연 관련해서 이 위장 말하자면은 재산을 말하자면 배소연 앞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갖다 숨겨놓은 이런 의혹까지